박근혜의 그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의 그 생활기록부, 그게 이제 새삼 뉴스 화제거리가 된다고 하네요. 지난 2007년도에 이명박하고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측에서 그 장충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장충초등학교 재학 당시, 그리고 성심여중 재학 당시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공개된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지금. 당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장충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예.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였다고 하는데, 지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흡사합니까?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박근혜가 정말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놀아서 이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자기 측근들하고 1030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했네요. 그쵸? 제가 봐도 참 꾸준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아동하고만. 그래서 최순실하고만 노는 거죠. 그죠? 타고난 성격이었어. 저도 이걸 보니까 야,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때 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저희가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죠?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거를 박근혜가 52년생이거든요. 52년생이니까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4 되는 거죠. 64인데 3살 버른 8가인 가는 거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네. 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64인데 8살 때에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그쵸. 우리나라 나이는 65세가 되겠죠. 그리고 3학년 때의 그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거, 여기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라고 써 있다는 거요. 야, 이게 진짜, 여기 그 장충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정말 잘 뚫어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1학년 때는 특정한 아동하고만 논다 그러고 3학년 때는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라고 이제 써 있고요. 1030님 한마디로 고집센 아이라고, 춤포칠님은 머리카락이 적은 아이. 그런가요? 똥꼬집이라고 달빛짜장님은 그러신데, 4학년 때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야, 이 4학년 때 써 있는 그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박근혜는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지가 정말, 예, 연애 유효기관님, 장충초가 좋은 학교죠. 예, 맞죠. 그 당시 선생님들 나름 솔직하셨네. 찐빵건빵님이 말씀하셨는데, 4학년 때는 말이죠. 예. 해주몽님, 제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에서 태권도를 하지 말아라 였어요. 이런, 완전 말썽꾸러기였네. 우리 해주몽님은. 예.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아이라고 또. 하여간 박근혜는 정말 망신 정말 진짜 스스로 자초한 망신이 큰데, 4학년 때는 말이죠, 이 선생님, 여기 이걸 쓴 선생님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 킬러 빵빵빵이 어서 오십시오. 야, 이게 1학년 때는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장충초등학교 1학년 때, 예, 박근혜에 대한 생활기록부 내용. 그리고 3학년 때는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 4학년 때는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이라고 이제 썼다. 애가 냉정하다. 1030님은 약에다가, 예, 따옴표를 쳤어요. 약간 냉정한 기운. 이렇게 했던, 예, 이렇게 이제, 야, 장충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박근혜를 정말 정확하게, 예, 정말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자각하기 시작했군. 자기 말에 다 껌뻑한다는 걸. 그죠? 4학년 때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른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요때까지 있죠. 그러니까 52년생이지 않습니까? 52년생인데,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61년도죠. 61년도니까 52년생인 박근혜는 59년도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거예요. 그죠? 59년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학년 때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고 이제 썼었고, 3학년 때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때, 그때가 바로 이 3학년이 되는 때 아닌가요? 61년도에 3학년 됐을 때니까. 우리 킬러빵빵빵님,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별풍선 시원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61년도에 아버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62년도 4학년 때는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 이렇게 됐는데, 이 박정희가 권력을 찬탈한 것은 61년이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는 언제였냐면요. 63년입니다. 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올라서서 1인의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성심여중에서부터는 박근혜에 대해서 쓰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전에는 아주 솔직담백하게 썼다면, 시건방진 아이였다는 것, 이런 거죠. 예.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은 바로, 그쵸. 그런 표현이네요. 고든빛깔님이 정말 정확히 보시네요. 성심여중에서는 이렇게 있었답니다. 예. 매사가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어른스러움이 흠이다. 이렇게 썼대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내용이. 매사가 훌륭하지만, 매사가 훌륭하다. 야, 아니, 중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매사가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어른스러움이 흠이다. 이때가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인 시절이었죠. 성심여중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지나친 신중성 때문에 과묵한 편.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세진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는 1952년생이죠. 61년도에 아버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래서 63년도부터 청와대 생활을 했죠. 그리고 79년도, 63년서부터니까 아버지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비록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이미 61년도부터 사실상의 대통령이었던 거죠. 18년을 사실상 권력하에 있었던 거죠. 79년도 청와대를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늘 청와대 권력자로. 그래서 엄마가 사망하고 난 74년도부터는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권력자가 돼서 그냥 자기 멋대로 했죠. 정확한 선생님이 안 계셨네요. 우주의 기운이 충만한 아이. 이런 거 적은 선생님 안 계셨나요? 그거는, 예, 나중에 만난 최태민 선생님이 그렇게 했겠죠. 연애유효기관님,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개념이 우주로 가버린 아이네. 찐빵건빵님, 지금은 매사가 아이스러움이 흠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죠. 꼴불견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꼴불견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9년도에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18년 동안 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아버지 청와대에 있었던 것도 18년. 그리고 거기서 나와갖고, 그리고 나서 18년간 또 있다가,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국회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해서 그것이 98년도에, 예, 98년도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18년을 있다가 대통령이 돼서 4년 만에 지금 이 참담한 지경으로 가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예라피바다님, 선생님들도 고생하셨네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우리 늘 행복이님께서도 쓰셨는데, 이 박근혜가 공감 능력이 제로라는 거죠. 예.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삶을 살아갔고 공감 능력이 꽝이랍니다. 이게 이제 주변 측근 사람들의 증언인데 박근혜에게 이해운이라고 원조 친박 중에 한 사람인데 이해운 국회의원이 박근혜에게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니까 뭘 권유했었냐면 드라마를 많이 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늘 청와대에서 특별한 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20살 그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제2의 권력자가 돼갖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주물럭주물럭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파트 200채인가요? 300채죠? 300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금과 영남재단,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이런, 그리고 또 경남기업의 그 한옥집,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거를 다 받아서 나와갖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자기 직업 없이 남의 능력만으로 먹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걸 봐라. 그런데 박근혜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리와 빰대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길라임이라고. 고든빛까지 학대보다는 방치. 추억아 놀자님 쇠내 생각엔 5.16 쿠데타와 근해 투표율은 51.6은 우리 우연의 이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조작했지 싶은가. 그죠? 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고 부정선거는 확인됐는데 개표 부정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생님 거기서부터 문제 발생 드라마 속에 빠져 현실이 증명 부족. 박근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처참하게 죽은 다음에 드라마를 보고 막 우는 사람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게 왜 슬프지? 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비극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는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잃은 비극,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있지 자식에 대한 고통,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18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정치적 반대자들이 반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고 틀렸고 그리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눈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합동분향소에 가서 꽃을 들고 쇼를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 이상한 노인네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그게 경호원들이 다 있는데 신분도 확인되지 않은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접근하고 다가가서 그리고 나서 충분히 무슨 드라마를 찍듯이 영상물을 찍고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아시는 분들 이미 다 아시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 텔레비전에서는 보여줄 때 아주 차분한 가운데 진지하고 조용한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가 이렇게 무슨 꽃 한 송이를 들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현장을 보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올 때 우연히 어떤 할머니를 만나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주는 장면을 음악을 쭉 깔고 그걸 보여줬는데 실제로 음악을 빼고 나서는 보니까 거기서는 항의하는 그 소리가, 고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항의하고 따지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신분 확인도 안 되는 웬 할머니가 다가가고 있다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즉각 제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드라마를 찍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쇼다. 제가 볼 땐 그것도 최순실 작품이 아닐까 저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된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지금 당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장충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예.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였다고 하는데, 지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흡사합니까?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박근혜가 정말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놀아서 이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자기 측근들하고 1030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했네요. 그쵸? 제가 봐도 참 꾸준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아동하고만. 그래서 최순실하고만 노는 거죠. 그죠? 타고난 성격이었어. 저도 이걸 보니까 야,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때, 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저희가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죠?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거를 박근혜가 52호 써 있냐면,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라고 써 있다는 거요. 야, 이게 진짜, 여기 그 장충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정말 잘 뚫어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1학년 때는 특정한 아동하고만 논다 그러고 3학년 때는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라고 이제 써 있고요. 1030님 한마디로 고집센 아이라고, 춤포칠님은 머리카락이 적은 아이. 그런가요? 똥꼬집이야. 박근혜의 그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의 그 생활기록부, 그게 이제 새삼 뉴스 화제거리가 된다고 하네요. 지난 2007년도에 이명박하고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측에서 그 장충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장충초등학교 재학 당시, 그리고 성심여중 재학 당시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2년생이거든요. 52년생이니까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4 되는 거죠. 64인데 3살 버릇 8가인 가는 거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네. 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64인데 8살 때의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그쵸. 우리나라 나이는 65세가 되겠죠. 그리고 3학년 때의 그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거, 여기에는 또 뭐라고